지난 2018년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또 안동에 설치된 국학진흥원과 더불어서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조례를 통해서 공동으로 세운 기관인데요. 이번 시간 천득영 원장님과 함께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원장의 책무를 맡고 있는 천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전라도 정도 천년이었던 지난 2018년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2대 원장을 맡으신 지 이제 한 2년여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이 올해로 5년째 되는 기관입니다. 네. 제가 맡고 나서 2년여 경과됐는데요. 2년여 전에 제가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이름 자체도 어렵고 생소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유학에 관련된 경전 같은 것들을 모으고 네. 이런 걸 해석하고 번역해서 책을 출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좀 어렵다. 그리고 한문학을 연구하는 또 유교를 연구하는 경전을 연구하는 자들의 어떤 모임체로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네. 어렵다. 그리고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 2년여 동안 보다 쉽게 또 일반 대중과 함께 가는 그런 기관으로 하려고 애를 써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이런 곳이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민간이 갖고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수집하는 기관이죠. 네. 수집만 해서는 수장의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의미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것을 더 이상 산화되지 않도록. 근데 책은 오랜 세월 변하잖아요. 그걸 네. 썼고 산화돼서 사라지게 되니까 네. 그걸 이제 보존 처리하는 민간의 기록문화유산들을 보존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그게 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네. 이것을 표점이라 하는데 띄어쓰기 하는 거. 그리고 책이란 게 많은 페이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제, 즉 풀어 쓰기 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문헌류들은 이걸 이제 번역하는 거. 번역해서 이제 출간하는 거. 출간해서 배포하고 그런 기본적인 텍스트를 온라인상에다가 정부기관에다 올려놓은 거.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국비로 전액 예산 지원 받아서 네. 하는 그런 기관이죠. 네. 원장님께서 21년도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을 맡으셔서 현재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원장을 맡으셨을 때와 또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5년 된 기관으로서 좀 많다 할 정도로 네. 저희들이 고문원 자료를 지금 한 7만여 점, 정확히 얘기하면 고문원 자료 한 5만여 점, 네. 근현대 자료 2만여 점, 합해서 한 7만 점 가량의 고문원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문원이라면 흔히 유학의 경전 중심으로 해서 또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상에서 발생되는 어떤 자료들이죠. 네. 예를 들면 일기, 농사일 같은 거 일기, 네. 그다음 편지를 주고받는 거, 네. 가족 간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할지, 사제 간의 편지를 주고받는 할지, 도반끼리 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 네. 그러니까 뭐 일기, 편지, 또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사령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네. 교지하는데 네. 뭐 교지를 모으는 일이랄지 네. 또 현대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자녀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보는 시험 문제와 뭐 답안지 네.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 향촌 사회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약 같은 걸 향약이라고 칭하는데 네.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아주 다양하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하고 또 결국은 그 출간해서 책자로까지 만든 일들을 줄곧 해왔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면서 필요성들이 인식되고 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헌 자료들 약 4만에서 한 40만에서 50만 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는 것은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합쳐서 네. 경상북도에 있는 한국국악진흥원은 네. 현재 60만여 점의 고문헌 자료를 수집했죠. 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그쵸.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2년여 동안 매진했고 네. 근자에는 저희 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네네. 많은 문중 또 서원이나 향교 네. 또 개인들이 기증 혹은 기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해도 한 2,000점 정도의 네. 고문헌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네.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그 번역해서 출간하는 일까지 또 그 출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술 대회를 개최해서 네. 그 문헌 자료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가져왔죠. 네. 이런 게 저는 대단히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 우리 네.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2년여 동안 방대한 성과가 있었는데 혹시 그 시간 동안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수장고가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아, 지금 7만여 점일 정도를 수장하려고 하면 그 수장고는 새롭게 짓고 안전하고 어떻게 방지 시설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항원항습도 돼야 되죠. 그쵸. 도난도 또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광주시 산하의 기관으로서 시 산하 기관의 임시 그 공간을 빌려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증 기탁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네네. 기증 기탁된 그 고문헌 자료에도 쉽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 상태죠. 네. 뭐 튼실하고 네. 안전하고 또 보관했을 때 더 이상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음. 가급적이면 좀 서둘러서 수장고적 기능을 갖춘 그런 물리적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에 진흥원 개원 5주년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행사가 진행이 됐나요? 5년이 된 기관이 한 번도 잔치를 못 했더라고요. 아, 그럼 잔치라는 작년이 처음으로 잔치가 벌어진 그렇습니다. 건가요? 잔치라는 것은 우리끼리 뭐 흥청망청 한다는 것보다도 네. 첫째 우리 기관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모시는 네. 자리, 그리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자리, 그리고 네. 우리가 장차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우리의 다짐이나 소위 얘기하는 뭐 비전 같은 걸 네. 선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 자료를 기증하신 분이 62명 정도 됩니다. 네. 뭐 문중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손님으로 그렇죠. VVIP로 모시는 네. 자리였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 모신 자리에서 우리는 5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노라. 네. 그리고 그런 자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네. 그분들도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기증한 자료 혹은 기탁한 자료가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사용되는 걸 보고 대단히 흡족해 하시고 네. 우리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향후 그런 문헌 자료를 수집하는데 더 노력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죠. 네, 정말 그 진흥원 직원들도 처음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더 뜻깊지 않았을까. 네, 예. 그랬었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전공이 사학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건축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사찰과 또 전통 한옥의 조예가 깊으시다면서요. 사실 건축사는 건축에 관한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역사의 바탕 위에 건축을 올려놓은 것이고 네. 건축을 흔히 우리는 공학적으로 보는데 외국에서는 되게 예술적 장르로 이해를 합니다. 네. 또 사회학적인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네. 또 저도 당연히 뭐 지역사 또 지역에 있는 전통 문화자산 그리고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뭐 대학에서 한 35년간 네. 연구를 해왔죠. 네. 그런 과정에서 그냥 필드워크 같은 거, 현장 조사, 네. 무슨 마을 조사, 종가 조사, 그들이 갖고 있는 유물 조사, 네. 또 그들의 생활 상태, 양태를 하는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역시 반풍수한다고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역사가로서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문헌 자료를 바라보고 수집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전공들이 또 발판이 돼서 또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수장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셈입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또 서울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동의 국학진흥원이 있습니다. 또 덜어는 이들 기관과 또 호남진흥원을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재 입장에서 딱 비교만 해보면은 네. 저희들이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은 역사가 30여 년 되는 국립대학 수준의 큰 교육기관이에요. 네. 한중연이라고 칭하는데 네. 거기에서는 되게 이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운영되고 있고 네. 석박사 그쪽 출신 석박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흥원에 관련된 일들이 거기 출신의 엘리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네.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기관의 정체성과 맞는 일로서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은 저희 기관보다 20여 년이 더 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5년여가 됐기 때문에 네. 대단한 기관이죠. 뭐 건물만 해도 9동 정도. 그다음에 대지도 한 7만 평가량 되고요. 네.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현재 60여만 점.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만 해도 2점이 있고요. 뭐 국보 네. 보물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적 입장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당연하고 장차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네. 막중하다 느끼죠. 다만 저희는 5년밖에 안 됐다. 그들은 20년, 30년이 됐다. 그래서 장차 저희들이 열심히 따라가서 네. 그들과 비슷한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올라가도록 네.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호남학 연구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두 기관처럼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또 전라유학진흥원을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국학,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위치가 지금 광주 호남권에 있기 때문에 네. 호남학을 연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또 한국학 그러면은 최소 고대 사회부터 근현대까지 4,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범력이 넓은 학문인 거예요. 네. 근데 호남학을 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으면은 그러면 호남 지역에 광주시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는데 네. 전라북도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라북도를 껴안자 이런 차원에서 네. 전라북도까지 합쳐서 호남학
한국학을 하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근데 이것은 언어, 단어 뭐 이런 데서 약간의 착각이 있는데 네. 한국학을 하는 기관이다. 네. 그 중에서 우리는 호남 지역에 위치한다. 음.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광주시하고 전라남도만 1년에 일정 부분에 저희들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네. 사업 자체는 100% 국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기관 운영비만 네. 전남 광주에서 네네. 받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 호남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연구자나 정치가 분들께서는 전북을 끼어앉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당면하고 의미 있는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우리가 호남을 하는데 전북이 왜 빠졌냐? 네. 전북을 끼얹자. 그럼 그쵸? 당연히 좋은 예, 일 그런 아닙니까? 생각 그래야 하실 수 되죠. 있죠. 예. 그런데 현재는 전북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호남의 한 광역자치단체일 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기관을 전라유학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받아왔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단체장들께서 광주시장이나 전라남 도지사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이것을 전라북도로 가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를 우리가 수용해서 특정 지역에다 두든지 하는 의견을 네. 내놓았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또 일부는 이건 말이 되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쩔까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네. 현 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광주 전남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을 네.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전북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5, 6년 동안 또 그 이전에 10년 동안 그래서 한 15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네. 다들 그때는 전라남도하고 광주시에 소속된 연구자들이나 행정가들이 준비를 해왔고 물론 전라북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5년여 전에 전라북도가 전라북도로 유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네. 저희들로부터 빠져나갔어요. 네.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네. 빠져나갔고 네. 두 기관만 5년째 있는데 이제 다시 전라북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 많죠. 네. 그래서 현 원장인 제 입장도 그렇고 기증 기탁한 63명 정도의 기증 기탁자도 반대하고 네. 또 법적으로도 현재는 두 기관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들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는데 네. 전라북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기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광주시장님께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보자. 네.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기관이 새 광역자치단체가 한국학을 발전을 위해서 또 호남학의 발전을 위해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네. 새롭게 논의해보자. 선언하고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차근차근 이제 물어서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론화하고 네. 의사결정을 해나가면 되죠. 예를 들면 관계 전문가들이 전라북도는 어때? 좋지 않나?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을 좀 외졌어? 그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무조건 어디로 가자, 가라. 이것은 좀 민주적이지 않고 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중심으로 좀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고 네. 또 호남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네. 현재는 완전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있고 2월경에 네.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안들을 네.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담론의 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는 호남학 연구기관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한국학 혹은 호남학 혹은 유학, 실학 등등 거의 비슷한 장르의 학문을 하는 네. 이 기관이 많이 있죠. 네. 전남대학의 호남문화연구소 그 기관은 현재는
호남학 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올해로 60년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역학 연구로서는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아주 유명한 기관입니다. 네. 하다못해 목포대학 그러면은 도서문화연구소가 있어요. 어. 순천 가면 지리산 연구소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해도 그럼 전북대학, 전주대학, 원광대학,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군산대학. 네. 이런 것들이 다 최소 인문학을 베이스로 해서 지역의 특장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고 네. 이런 연구기관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연구 업적을 쌓아온 아주 타고난 연구기관들입니다. 네. 이 연구기관들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네, 네. 저희들이 봄부터 서너 차례 회의를 하고 가을에는 이분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네. 각자 독립적으로 어떤 자립의 길을 가지 말고 네. 함께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난해는 첫 번째 출범을 했고 네. 올해부터는 그 기관들이 협력해서 공동의 중요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네. 요즘 대학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어. 등록금을 한 6년인가 네. 한 푼도 올리지 않았어요. 동결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크진 않습니다만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진흥원인 거예요. 네. 연구기관이기보다도. 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주가 돼서 이런 것을 추동하고 견인해 가면서 호남학의 총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동안 연구했던 업적들을 정리하고 네.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무엇인가 수월성 있고 지역의 아젠다를 저희들이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함께 해보자. 네. 이렇게 출범했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도 높고 그래서 내달에 다음 달에 전북대에서 2회의 어떤 그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을 연 지 5년 만에 이런 엄청난 성과들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소위 연구를 하는데 지금 한 6, 7억 정도의 국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40억 됩니다. 네. 100% 중앙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고문연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출간하는 일까지를 하고 네. 나머지 3분의 1 정도 예산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1한 2, 3억 되죠. 적지만은 이런 돈은 국가로부터 계속 나오고 네. 내년에는 또 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늘지 않겠어요? 네. 1년에 대개 한 30% 내지 한 50% 정도의 국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기관이. 네.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이고 우리가 그런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내는 일이 굉장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자들을 정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출간까지. 그래서 지난해에는 뭘 했냐면은 우리 지역에 이제 금성문, 돌에 새겨진 한자,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걸 네.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일기 자료를 정리하는 거. 네. 오래된 뭐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 일기를 비롯해서 근현대까지 일기 자료를 정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정자, 즉 누정과 원림을 정리하는 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시권이라 해서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하는 거, 시험 볼 때 어떤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거, 네.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하는 이 4개의 과제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년에 대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네. 4개를 하고 있고, 이런 스타트한 일들은 향후 최소한 10년간은 해야 됩니다. 이 일 이외에도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적 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농경이 주로 이루어진 지역이잖아요. 네, 네. 영산강, 네. 그다음 도서의 문화들, 그러니까 섬과 바다, 그다음에 강과 농경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의 속성인 거예요. 뭐 네. 의롭다, 뭐 예향이다, 음식이 발전했다 이런 것도 당연한 일이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죠. 서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지역이 으뜸이 가는 거예요. 글씨와 그림, 네. 음식도 그러고 얘도 그렇죠. 그다음에 실학. 그러면 실학 그러면 당연히 호남이 실학의 근본인 거예요. 네. 실학자들 이쪽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연구를 우리가 그동안 못 해왔던 것이죠. 요즘 화두가 되는 마한, 네. 그다음 의롭도에서 뭐 의병. 지금 제가 우리 앵커님 진행자님께 말씀드린 이런 조그만 것은 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으뜸인 거예요. 네. 네.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못 하거나 안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차 찾아서 시작하고 한 번 하면은 최소한 5년, 10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네.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루어낸 것을 이루어냈다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한다 할지 요즘 유행하는 뭐 AI나 뭘 통해서 문화 자산으로 만든다 할지 네. 컨텐츠로 만든다 할지 영화의 대본을 쓴다 할지 또 AI가 뭐 한문으로 번역하게 한다 할지 그로부터 이제 VR로 재현해서 뭐 광주 시내 공간을 뭐 이렇게 만들어 본다 네. 할지 네. 그리고 뭐 영화에서 보면 뭐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아바타 형식으로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기관을 딱 쉽게 생각하면은 뭐 고문 자료, 한자 어렵다, 그들만의 잔치 이게 아니에요. 네. 거기서부터 생성되는 문화 콘텐츠를 네. 활용해서 이것을 국가적 자산으로 만들고 그걸 세계 시장에 내놓아서 소위 K컬처의 근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K컬처가 갑자기 나타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잘 가꾸고 연구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그걸 가지고 그들이 활용해서 네. 세계 시장에 돋보이고 한국인의 정체성 또 자존과 자긍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네.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호남 지역이잖아요. 그럼 호남 지역이 갖고 있는 상대적 수월성, 우수함을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남 사람은 이런다, 호남 문화는 이런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네, 네. 있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생성되고 완성이 되면은 저는 욕심이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세계 문화유산을 10년 이내에 한 2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네. 현재 무슨 고인돌 이런 게 세계 유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기록문화유산하고 뭐 5.18 관련된 기록문화유산도 네, 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잘 정리하고 네.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세계 문화적 자산으로 녹화하고 인정받고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미래 이제 과제로 네.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러한 활동들을 할 테니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호남에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기본이 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록문화유산인 거예요. 창호지 같은 한지에 묵서로 써진 글자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집에서 사랑채에서 갖고 있으면 썩고 언젠가 사라져 버려요. 네. 서원이나 향고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네. 그 예산도 차근차근 늘어서 더 많아집니다. 연구원들도 이제 뽑으면 더 늘어납니다. 이들한테 맡기면은 보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가만두면 썩을 것을 저희들이 보존 처리해서 정말 잘 만들어 드리죠. 네. 그리고 그것을 번역까지 해서 책으로 출간하고 이것을 탑재해서 올리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소장하시고 있거나 문중에서 갖고 계신 자료들을 국가기관인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맡겨주시면은 정말 귀히 잘 모시고 잘 정리해서 국가적 자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기록 문화 유산들이 또 잘 보존되고 연구돼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활동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